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시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도 받고 그래서 어, 성적도 다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수시를 어떻게 할지 3학년 1학기 성적이 그렇게 크게 확 바뀌지는 않으니까 수시를 거의 좀 정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근데 의대 입시안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전반적인 수능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수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과탐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걸 어, 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2를 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원보다는 2가 또 자신이 있거나 또는 서울대 목표에서 갈 선택을 했을 텐데 2가 이제 일단 한번 생각은 해야 되는 게 표점이 만점 표점이 무조건 원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요 설명한 내용, 요 표시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작년에도 요 얘기를 했던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이게 무조건 표점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대 가산점이 이제 2가 3점이잖아요. 2를 하면 5점인데 이 이 표점이 오히려 이거 플러스 되는 것보다 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일단 백분위가 불리하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유리한 경우 만점 백분위가 100이 나올 수는 있지만 2가 이제 응시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분위는 좀 유리한 경우보다는 불리한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건데 표점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시간 투자가 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투는 이제 만점보다는 보통 47 정도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기준에 여긴 투고 원에 50점 기준으로 공부하는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냐. 그 기준으로 보통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서울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를 선택하게 되면 3점이나 5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국어를 한 문제 정도 더 틀리는 것 이상으로 보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대라면 서울대를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2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고 서울대 의대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2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가 사탐, 미적 사탐 선택자들이에요. 자, 요 경우는 최상위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상위권, 중상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거는 3월 학평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타난 원래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는 학생들은, 사탐으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이 불안하니까 사탐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약간 문과형 학생인데 과탐을 하려고 보니 너무 이제 힘들어져서 사탐으로 바꾸거나 아예 겨울부터 했거나 뭐 그런 경우일 거예요.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사탐을 두 개 다 바꾼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근데 수학은 확통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문과인 경우고 문과에서도 수학은 미적으로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선택 과목에서 수학은 바꾸지 않고 탐구를 사탐으로 가는 요 조합이 제일 지금 많아진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은 탐구에서 과탐에 대한 시간 투자보다는 사탐에 대한 시간 투자가 시간이라는 면에서 이 과탐이 더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사탐으로 이걸 바꾸게 되면 시간을 약간 세이브해서 그것을 수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 사탐 선택자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잘 안 나오면서 어, 탐구가 좀 불안한 경우는
수학보다 오히려 과탐이 자신 있다. 그래서 수학은 2등급이 나오더라도 과탐을 이렇게 98% 이상, 과탐 만점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가는 학생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안 되면 과탐보다는 보통 사탐을 선택하고 예, 수학의 시간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통 갈 겁니다. 예. 자, 이런 학생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과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탐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과탐이 1등급인 학생이 사탐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탐이 3월 모의고사 기준이나 이렇게 했을 때 한 3 정도 있지. 3등급 정도는 사실 좀 실수를 하고 어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틀리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 계속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정도 위치. 그러니까 원점수를 한 40점 내외 정도, 한 3개 정도 틀리는 정도 학생이라면, 3개, 4개. 그렇게 틀렸을 때, 그 위치를 비슷하게 유지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3월에서 성적이 안 나왔거나, 아예 자신 없었던 과탐에서 4, 5등급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이게 사탐으로 바꾸게 되면, 숫자가 주는 거죠. 과탐응시생 중에서. 그래서 상위 20% 정도 위치. 그러면 등급으로 3인데 이게 원래 20%니까 100명 중에 20등이었는데 사탐으로 도망가는 학생들 때문에 전체적인 과탐응시생의 숫자가 줄면서 이게 이제 예로 든 거니까 숫자로 그냥 보기 편하게 80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게 앞쪽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20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할 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번에 또 이제 휴학이나 아니면 이제 반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이 반수생 비율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들어오는 반수생이 전부 다 고득점자는 아니니까 좀 상위권이 조금 들어오면 그냥 석차는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 원래 20%였는데 거의 4등급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과탐을 그대로 남아있는 학생들은 과탐의 시간을 좀 더 잘 투자를 하고 과탐에서 시험 보는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6평에서 좀 나온 걸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수능까지 꾸준히 요구는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과목의 어떤 유불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50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50점. 50점을 목표로 하되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나는 틀릴 수 있다. 시간 압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47점에서 50점 요 사이 점수를 목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몇 개 틀렸다. 한 40점 받고 넘어가 유리할까? 이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정시를 생각하는 경우는 뭐 수시에서 등급 기준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정시로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수능 점수라는 건 어차피 이 합산해서 영역별 합산 성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시간 배분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걸, 어, 6평 이후에 또는 여름방학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한 8, 9월, 그때는 이 시간 배분에 대한 것을 또는 점수화 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까지 염두에 둘 때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 과탐을 하는 경우는 과탐이 실제 정시에서 기준으로 보면 수학만큼 중요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탐의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원래 수학하고 같은 비중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학생은 원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과탐은 한 절반 정도까지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절반까지 투자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탐구에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럼 이제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예, 수학은 엄청 중요하니까 또 수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이 과탐에 얼마나 시간 배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기준으로 먼저 시간을 배분하고 나서 국어, 영어를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공부를 해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건 좀 정시 기준이죠. 나는 수시에서 그냥 끝나려고 한다. 수시 기준에서는 필요한 것은 등급입니다.
등급이니까 등급 반영하는 데서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탐구를 두 과목 다 반영하는지 아니면 잘 본 것 하나만 반영하는지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오늘 수능 최저 등급을 어떤 식으로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시간 배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할 때 수능에 대한 것을 시간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뭐 6평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되지만 탐구를 둘 다 잘 보려고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잘 보고 하나는 그냥 지원 자격 정도로만 그냥 응시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뭐 이제 수시 요강이 나와 봐야겠지만 좀 원래 의대 숫자가 24년 정원 기준으로 복귀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수시 요강이 나와 봐야겠지만 이 얘기는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복귀지만 실제 작년 기준은 이거는 2,000명이 감소한 거잖아요.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수시라는 수시 정시 이 입시에서는 숫자가 없어진 거니까 좀 더 힘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원래 고3 학생들 숫자가 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학년인데 예, 전반적으로 수시가 더 많이 힘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의대에서 뭘 좀 점검해야 되느냐인데, 자, 이 늘어난 기준으로 26학년도 입시 예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몇 개 신설된 전형들이 있습니다. 의대에서. 예. 그러니까 논술이나 뭐 교과 전형 이런 게 신설한 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그래도 유지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 인재를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비율을 원래 지역 인재 비율을 좀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의대 숫자를 증원을 한 건데 지역 인재 비율을 대학들이 다 유지할 것인지 이게 이제 비율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일반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는 이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늘어난 숫자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완화한 데도 있습니다. 이 완화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수시의 입결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지역 인재는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뭐 좀 컷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수능 이걸 유지하게 되면 수능 최저 기준을 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입결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이냐. 일단 보통 직전 연도, 그 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이거는 2,000명 증원한, 예, 전부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숫자가 증원되어 있는 기준으로 나온 입결이에요. 근데 24학년도는 일단 증원하기 전의 숫자니까, 일단 기본 24학년도 입결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전반적인 학생들의 내신도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24학년도 입결보다는 높아질 거로 예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0% 입결이 이게 컷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예, 좀 보수적으로 수시를 잡아야 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수시 중에서 몇 가지 조금 그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데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성대 의대가 숫자가 이렇게 확 줍니다. 예, 40명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럼 성균 인재 전형이 원래 25명 뽑았던 전형인데 50명으로 늘렸어요. 이게 50명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원이 40명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25명을 뽑았는데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이게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대로 가게 돼도 벌써 30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5명만 뽑아도 정시가 5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뭔가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20명으로 조정이 될지, 뭐, 이걸 없앨지, 예. 이게 나오는 걸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성대는 이거는 뭐 4배수라고 이거는 해놨지만 동점자로 해서 5배수나 6배수까지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1단계는.
자, 그리고 이게 면접이 수능 전에 볼지 수능 이후에 볼지. 그래서 성대는 어찌됐든 이 숫자 조정으로 인해서 메이저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만큼 사실 수시가 쉽지 않은 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대는 어떻게 바뀔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울산대도 숫자가 확 줄죠. 근데 이제 지역 교과까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네. 40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정시 숫자는 한 10명 정도 내외 한다 그러면 이게 10명, 10명, 10명.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역 인재 비중을 높인다면 이 숫자를 유지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체크해 봐야 되는 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폭이 큰 데들은 분명히 어떤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형을 새로 어, 만들긴 힘들 거고 하기로 했던 전형을 없애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식의 숫자 조정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교과 전형을 신설한 걸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숫자 조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예, 이게 절반으로 줄여도 일단 이 숫자가 예, 3분의 1로 주니까 예, 그 3분의 1로 줄이면 이게 5명, 3분의 1로 줄이면 원래 이게 한 20명 정도 뽑았던 거니까 논술은 10명. 이렇게만 해도 벌써 35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논술 숫자가 어떤 식으로 될지, 이걸 이만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뭐 숫자 한두 명씩 이렇게 조절해서 발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는 다른 거는 이제, 요것도 원래 옛날에 5명이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 종합 전형이 얼마만큼 숫자를 줄일 것이며, 논술을 40명 뽑았었는데, 정원이 40명이니까, 이걸 과연 몇 명으로 줄일 것이냐. 뭐, 한 5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어떤 숫자. 뭐, 이거 이제, 뭐, 1명, 2명 이렇게 뽑으면, 뭐 너무 의미 없는 전형이 될 테니까, 최소 5명 이상은 될 텐데, 이 숫자가 40명에서 어떤 식으로 숫자 배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의대 좀 체크하시는 게 맞고, 자, 을지대는, 숫자도 주는 거지만, 이거 생원생투 필수 포함되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원래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결이 조금 뭔가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에서 수능 응시 과목에 생원이나 행투가 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의대에서 좀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대나 이런 거 원래 정원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의대가 이게 조정이 되면 같이 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요강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의대가 단대의대입니다. 단대의대가 이제 논술을 뽑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3분의 1로 주니까 지역 인재로 많이 늘렸는데 교과 전형 이걸 과연 몇 명을 뽑을 것이냐. 원래 이 종합은 원래 있던 거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논술을 뽑기로 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논술은 원래 범위가 미적 중심으로 단대가 나왔는데 이걸 과연 기하 확통까지 예, 더 범위를 늘려서 의대 논술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 숫자를 줄이니까 그냥 수원수투 미적으로 출제를 할지 이런 부분이 입시호강, 수시호강을 발표하는 걸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시를 원서를 쓸 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시에서만 끝내려는 학생은 뭐 합격 위주로 네, 선배들의 입결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지만 약간 수능도 생각하는 수능까지 좀 보고 정시까지 보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면접을 응시할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수시를 보통 좀 보험 삼아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시를 보험 삼아 쓰려고 할 때, 그럼 이게 보험이 되려면 1단계는 무조건 통과되어야 되고, 내가 수능을 못 보면 면접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니까 1단계 통과시키는 확률을 높이려면
보통 학과를 좀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조정하고 나오면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에서 학과를 조정해서 써놨는데 어, 거기 이제 가야 되는 경우 수능을 못 봤을 때 그러면 그 학과가 졸업할 수 있을지 요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수능을 한 번 더 도전해야지라고 하는 경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걸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성과를 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어, 보험으로 써놨던 학과를 다 내야 되고 그 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네. 그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약간 뭔가 한 과목이 탐구에서 좀 안 나왔다 아니면 뭐 사탐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정시에서 교차 지원까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학의 상위권이 그 확통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미적하는 학생들이 사탐이든 과탐이든 정시에 교차 지원까지 생각하면 보통 어, 이과로 가는 것보다는 원래 목표했던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문과도 괜찮다. 문과여도 문과까지 포함해서 대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수시는 좀 가고 싶은 소신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시라는 부분, 수능이라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는 학생들까지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시가 조금 소신 지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 소신 지원이라는 거는 수시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죠. 네. 그냥 가고 싶은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를 나는 정시까지 생각 안 한다라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그냥 끝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 경우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략하고 조금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 수시는 보통 소신 지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소신 지원했는데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소신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수시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정시를 염두에 두는 경우는 그래서 수능을 망하면 안 됩니다. 수능을 잘 보면 좋지만 수능을 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목표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수시에서 나는 합격을 하겠다. 수시 6점을 이제 합격 전략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수시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선배들의 입결, 그런데 24학년도 입결까지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에서 나하고 비슷한 내신을 가졌던 선배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수시로 갔는지, 예, 대학이나 학과, 전형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형태의 대학 중심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장 많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어도 그 학교의 선배들의 입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수시 입결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 3년치 정도 내용만 확인해도 수시에서 합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학교 선생님하고 좀 많이 상담을 하시고 요즘 학교마다 다 진학지도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고 나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겠다. 라는 학생들은 수시는 그냥 소신껏 쓰고, 그리고 수능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